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8일 수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한 6시, 5시쯤인가 녹음을 한 내용입니다. 노후 대책 3억 원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 400만 원 생활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금 3억 원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들어보면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2편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증을 또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내용이요? 제가 작년에 다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작년부터 초창기부터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지금 두 번째 이 내용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당연히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적었죠. 지금은 많이 늘어난 상태죠. 그만큼 지난 영상을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거 있죠? 그동안 다 설명드렸어요. 제가 카테고리에 재생 목록란에 부동산, 또 주식, 또 이 전원생활, 또 음악, 또 해외여행, 이 파트별로 쭉 콘텐츠를 넣어놨습니다. 그중에 주식을 보면 여러분들 궁금증 다 해결됩니다. 어떤 분들은 종목 이름까지도 궁금해해요. 종목 번호. 이미 몇 번이나 말씀드린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보고 궁금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궁금해요. 그동안 지나간 영상들 보세요. 답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노후대책 3억? 내가 3억을 어떻게 모아? 네, 희소식입니다. 3억 현금 모을 이유 없습니다. 1억만 모아도 됩니다. 그게 3억이 되니까. 이것도 작년에 다 설명드렸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젊은 분들은 10년 이상, 20년, 25년 계속 직장생활하면서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계속 돈을 모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3년, 4년, 7, 8년밖에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10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10년 전에 10,000원이었습니다. 지금 69,000 몇백 원이죠. 70,000원 직전. 계산하기 쉽게 70,000원으로 정합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10년 전에 10,000원짜리가 10년 만에 70,000원으로 지금 7배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후대책, 노후 대비를 위해서 3억을 모으실 겁니까? 그 3억을 모으면 10년 후에요. 20억 됩니다. 그러니 노후대책 3억, 현금 3억을 내가 어떻게 모아?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말씀드렸죠. 항상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나는 능력이 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노력만 하면 뭐든지 다 해. 그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3억? 내가 3억 어떻게 모아? 안 모아도 돼요. 10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3억을 10년 동안 모은다 그러면 지금 현재 7천만 원, 8천만 원만 놔둬도 앞으로 10년 후에 3억 넘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능력껏 부지런히 모아보세요. 그러면 10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1억 모은다 생각하고 모아보세요. 그거요, 10년 후에 3억이 돼요. 제가 이렇게 수치를 말씀드린 것은 가장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기준이 무엇인가? 가장 수익률이 낮은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나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ETF나 나스닥 10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수치를 말씀드린 거에 2배 수익이에요.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말씀드린 금액입니다. 또 국민연금 50만 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50만 원 다 넘어요. 국민연금은 받게 되면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10년 가입을 한 사람들의 평균 수령액이 54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20년 가까이 넣었어요. 20년을
국민연금을 붓게 되면 월 수령액이 93만 원입니다. 30년을 넣게 되면 137만 원입니다. 그러니 10년 가입을 꼭 해야만 나오는 조건인데 10년 가입에도 최하 54만 원 기준이에요. 제가 얼마 말씀드렸습니까? 50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최하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3억 현금을 지금부터 모아야 된다면 까마득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돈을 모아보세요. 그 10년 동안에 나스닥 100이 만 원이 7만 원으로 7배 불어나듯이 S&P 500이 만 원에서 3만 원으로 3배 불어나듯이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그 1억이 3억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또 하나, 세금 문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2023년부터는 수익금이 5천원만 원 이상이 된 분들에 한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3억 기준으로 매달 1%, 300만 원씩 매도를 합니다. 아니 돈이 어디서 나와요?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활비. 1%씩 매도를 하는 겁니다. 1년치 10%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매달 1%씩 매도를 해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에 한꺼번에 12% 수익 난 거를 다 빼는 게 아니라 매달 1%씩 빼는 거니까 나머지 99%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 달에는 98%가 남아있어요. 이것이 계속 원금 보존이 되는 거예요. 1%씩 매달 빼더라도. 그래서 300만 원이에요. 매달. 그러면 1년이면 3,6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인출을 하게 됩니다. 매도를 하게 됩니다. 3,600만 원? 5천만 원의 수익이 넘어야만 세금 내거든요. 3,600만 원이에요. 세금 없어요. 그런데 3,6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매도하는데 그 3,600만 원이 다 수익금입니까? 아니에요. 원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매도할 때는 약 90%가 원금이에요. 수익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90%의 원금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반면에 수익금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간으로 보면 1년에 3,600만 원씩 매도했는데 반을 딱 자르면 원금이 1,80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800만 원이 수익이에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사람에 한해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 세금 하나도 없죠. 신경 쓰지 마세요. 끝났죠. 또 매달 팔게 되면 주식수가 줄어들어요. 주식수가 줄어들면 손해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신 주당 가격이 높아지죠. 자, 또 타이거 나스닥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타이거 나스닥 맨 처음에 만 원일 때 내가 7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면 타이거 나스닥 100, 7주를 매도를 해야만 7만 원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7만 원이 필요해요. 7주를 파는 게 아니죠. 한 주만 팔면 되죠. 7만 원이니까.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 해가 갈수록 내가 100주를 팔아서 한 달 생활비를 하던 것이 해가 갈수록 80주만 팔아도 되고 50주만 팔아도 되고 30주만 팔아도 됩니다. 점점 내가 매도하는 수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주당 가격이 점점 올라가니까. 만 원짜리가 2만 원이 되고 3만 원이 되니까 점점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생활비 뽑는 매도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또한 배당률 말씀드립니다. 배당률이 1%라고 칩시다. 주당 10만 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그럼 연간 배당률이 1%예요. 그럼 10만 원이면 1,000원 나오죠? 그러는데 계속 생활비 하느라고 주식을 계속 팔았어요. 그럼 주식 수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걱정이죠? 절대 걱정할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도 이 주당 배당금이 점점 올라가요. 왜냐하면 주당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10만 원짜리 주식이 1% 배당 나갔는데 10만 원짜리가 2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도 1% 나가야 되죠? 그러면 2,000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4만 원일 때 3% 배당금 나갔던 것이 6만 원일 때도 3% 나가고 8만 원일 때도 3% 나가고 계속 배당금이 올라가게 되죠.
주당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배당률은 그대로지만 배당 금액이 올라갑니다. S&P 500 볼까요? 작년 4월 1년 전에 2863이었습니다. 지수가. 지금 4187, 46%, 1년에 46% 올랐어요. 아니에요. 작년은 특별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랐기 때문에 1년에 46%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올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5년간을 봅시다. S&P 500 가장 보수적인 수익입니다. 가장 수익률이 낮은 ETF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잡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4월 29일 2065였습니다. 근데 지금 4187, 딱 100%, 2배입니다. 100%는 100% 올랐습니다. 5년 동안. 나누기 5년 해보세요. 5년 동안 100% 올랐는데 그럼 1년에 얼마큼 올랐어요? 적어도 10몇 %씩 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계산해 드린 거 연간 12%, 한 달에 1%씩 오른 거로만 계산한 겁니다. 나스닥 계산해봐요. 10년 동안에 6배, 7배 올랐어요. S&P 500에 2배. 삼성전자요. 10년 동안 S&P 500에 S&P 500이 3배 올랐죠. 4배 반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그러니 가장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10년 동안 나스닥이 492%. 그러면 이게 몇 배입니까? 492, 500%죠? 6배 오른 겁니다. 삼성전자 345%. 그럼 4배 반 오른 겁니다. S&P 500 215%. 2배 오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평균으로 잡으면 352%예요. 4.5배. 10년 동안 4배 반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10년 동안 3배 오른 거로만 계산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계세요? 그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제 돈 버는 시대가 끝났어요. 근로소득이 끝나고 이제부턴 내가 모은 돈으로 팔면서 살아야 돼요. 몇 년 살 수 있어요? 20년에서 30년이죠.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동안도 원금 그대로 해치지 않고 수익과 배당과 국민연금으로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10년, 15년 동안 내 노후의 반은 그동안 수익률로만 살았어요. 나머지 반 원금 까먹으면 사세요. 대신 자녀한테 물려주지 못하죠. 3억? 매월 300만 원씩만 뽑는다고 칩시다. 1년에 3,600만 원이죠. 그거 10년 동안 뽑아 먹을 수 있어요. 원금. 내가 수익이 하나도 없어. 은행이자처럼. 그래도 3억 남아있는 거 나머지 10년 동안 얼마든지 생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것은. 아예 이 역사적 100년 동안의 역사적인 수익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하나만 보유하신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그 많은 수천 개 주식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주식은 무엇입니까? 그 주식을 모으세요. 단 한 주식만 모으지 마세요. 결코 안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당장 3등분해서 나누라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스톱을 하시고 나머지 좋은 주식들 또 있잖아요. 그때부터 또 모아가시면 돼요.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모아 오셨듯이 이제 스탑시키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방플러스, 미국 테크 탑10,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새로 시작했죠. 이런 거나 SOXX 아니면 나스닥 100, 또 S&P 500 ETF, 삼성전자를 제외한 그러한 종목들을 새로이 모아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삼성전자 비중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20, 30% 매도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S&P 500, 삼성전자, 나스닥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 종목이 아니라 5종목 하면 더 안정스럽습니다. 더 안정적이에요. 그 세 가지 종목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익률 S&P 500 기준으로 설명을 매달 생활할 수 있는 이 금액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생활비를 뺄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S&P 50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높은 수익률을 바란다면 S&P 500 가장 낮아요. 3년 동안 비교해 볼까요?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는 3년이 채 안 됩니다. 2019년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2년 3개월 됐어요. 그런데 만 원이 27,000원이 넘어갔어요. 2년 3개월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됐네요. S&P 500은 10년이 돼야 3배 가까이 됐는데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는 이제 2년 조금 넘는데 벌써 3배 가까이 됐어요. 이걸로 계산해 보세요. 3억 가지고 매달 300만 원? 아니에요. 매달 600만 원, 700만 원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유롭게 생활을 합니까? 거기다가 배당 나오죠. 국민연금 나오죠. 제가 S&P 500 기준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미국 테크 탑 10,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이러한 종목 기준으로 설명하죠. 한 달에 300이 아니라 한 달에 700만 원 이상씩 여러분들이 생활비 쓸 수 있어요. 3억 가지고. 그런데 너무 수익이 높은 걸로만 제가 부풀려서 말씀드리면 기대 수익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최하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가 3년이 안 됐지만 3년 비교해 봅니다. 그래도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가 가장 높아요. 2년 3개월 됐는데도 3개월 기준으로 3년 기준으로 163%. 100%면 2배 올랐다는 얘기죠. 2배하고도 60%, 2배, 2.6배 올랐다는 얘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죠. 똑같이 SOXX 20년 된 ETF가 있습니다. 코덱스 팡 플러스보다 적어요. 154%, 3년. 나스닥 115%, 2배 이상 올랐어요. 3년에. 그런데 저는 S&P 500 기준으로 10년에 3배 오른 거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61%, 3년 상승이. S&P 500 57%, 가장 낮게 올랐습니다. 이거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10년 볼까요? 10년이면은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가 수익률이 가장 좋지만 빠져야 됩니다. 왜냐? 이제 2년 3개월 됐으니까 계산을 할 수 없어요. 10년은.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에요. 641%, 7.4배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 많이 올란 거죠? SOXX만 못합니다. 526%, 6배 이상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345%, 4배 반 올랐습니다. S&P 500 215%, 3배 올린 거예요. 10년 동안에. 그래서 세 종목이 아니라 삼성전자, 나스닥 100, S&P 500 세 가지죠. 거기에 앞으로 반도체 엄청나게 나갑니다. 수요 점점 많아집니다. 반도체도 고성능 반도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고성능 반도체가 계속 속속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제 10,000원이에요. 10,000원 안 되죠 지금? 떨어져서? 그거.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아니면 미국 테크 탑 10. 그렇게 해서 5가지예요. 그러면 가장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이 5가지 중에서도 수익률이 가장 낮은 S&P 50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2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결정하세요. 이렇게 투자를 할 것입니까?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니면은 부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은행에 넣으세요. 여러분들이 1억을 모으든 3억을 모으든 몇 년이 지나도 그 돈 그대로입니다. 배당 꿈도 꾸지 마세요. 투자도 안 했는데. 연수익률 몇 프로?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은행에 원금 보관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외에 방법 없어요. 투자를 할 것이냐, 은행에 넣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반반씩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알아서 할 문제죠, 각자. 은행에 그냥 원금 보관 넣어두세요. 그래도 되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하나하나 차분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되짚어서 검증을 해볼 수 있어요. 인터넷상에. 과연 삼성전자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얼마였나? 나스닥 100? 지금 7만 원이잖아요. 그거 10년 동안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만 원이 7만 원 된 거예요. 코덱스 미국 판 플러스 2019년 1월에 시작했어요. 만 원으로. 지금 2만 7천 원. 눈을 비비고 다시 보십시오. 2만 7천 원 넘었습니다. 그래도 못 믿으면 은행에 넣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냐, 미래를 보고 내 노후를 대비해서. 아니면 은행에 넣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 반반씩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모든 종목들이 5월 3일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부터는 공매도 시작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특히 기관 얼마나 많이 매도합니까? 그런 거 아예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이 종목들은. 자, 결론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되 저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후를 위한 설계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식 한 주, 제가 전에 땅 한 평 비교를 해드렸죠. 주식 한 주는 땅 한 평이다. 주식 100주면 나 땅 100평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인드도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비유를 하죠. 주식 한 주는 내 노후 설계를 하기 위한 노후에 일용할 양식을 쌓는다는 그러한 벽돌 한 장입니다.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짓는 그러한 집을 짓기 위한 벽돌 한 장이 주식 한 주예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벽돌을 한 장씩 쌓아 나가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ETF들 다 만 원짜리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타이거 나스닥이 만 원짜리가 7만 원 된 것처럼 아마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플러스와 SOXX는 나스닥 100보다 그동안 수익률이 더 높았거든요. 노후 대비, 노후 대책, 불안한 마음 절대 가질 이유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분명히 절약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다 보면요. 점점 불어나는 그 자금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3억? 어휴, 나 3억 어떻게 모아? 처음부터 그렇게 벽을 딱 만들지 마세요. 몇 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앞으로 10년 후에 3억이 되거든요.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대들으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성공해요. 근데 사람들이 행동도 하기 전에 천리길 한 걸음부터 아닙니까? 천리길 가야 돼요. 근데 한 걸음을 꼭 내디뎌야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고 생각으로만 끝나버려요. 정말 답답하죠. 저는 젊어서부터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젊었을 때부터. 뭐 생각나죠? 당장 다음날 아침에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그러면 뭐 다시 툭툭 털고 나서 또 시작하면 되죠. 저는 한번 시도했다가 안 되는 거 저는 겁내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그걸 겁내는 사람이 많아요. 저거 했다 안 되면 어떡하나? 처음부터 시도도 안 해봐요. 어떻게 성공을 바랍니까? 두드려라. 두드려야 열립니다. 성공의 문은 내가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질 않아요. 절대.
그러니 이것도 두드려보고 저것도 두드려보고 어느 문이 성공의 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세상 몇십 년을 살면서 이 문도 두드려보고 저 문도 두드려보고 그러다 보면 성공의 문이 확 열려요. 분명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5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50만 원이면 여러분들 이제 전 재산이 50만 원이에요. 이거 정말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저는 아주 그냥 열심히 일을 했어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죠. 결과 나와요. 문을 열지도 않아요. 두드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성공해요? 또 하나만 뚝 두드려봐요. 안 돼요. 안 열려요. 그럼 끝내요. 그게 아니라 이거 저거 5개 10개 다 열어봐야죠. 두드려봐야죠. 그러면 열린대도요.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죠. 누구든지 다 성공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부자가 적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저거 될 것 같나? 시도도 안 해요. 분명히 안 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부디 긍정적인 생각을 꼭 하세요. 그리고 은행에 넣을 것이냐,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 3억? 3억까지 안 모아도 돼요. 지금부터 모으다 보면요, 내가 은퇴할 시점 되면 내가 모은 돈이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3억이 넘어가요. 됐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